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망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탐방한 알짜 기업 탐방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플러스 오늘도 심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방송에서 편입했었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VH코리아가 약 14.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맥스로텍이 목표가였던 1차 목표가였던 6,200원을 터치하고 약간 조정을 다시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 K맥이 2.1%, GNC에너지가 마이너스 3.4%, SFA가 마이너스 6.5%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군들인 만큼 오늘은 좀 짧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인데요.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순서대로 보셨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MVH 코리아입니다. 예, MVH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설명드리면서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루블화와 관련된 손실들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초기적인 순이익 부분에서 손실을 보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MVH코리아는 2013년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4,500원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방송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모가 밑에서 하회해가지고 그 기간대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공모가를 상회한 이후에 5,000원대 이상권까지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어떤 시장 조정들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MVH코리아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품, 그다음에 내장재 쪽에 관련된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천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던가 문 옆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제품들, 플라스틱 기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라던가 기아자동차의 판매량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과 외연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적인 내장재를 만드는 사업뿐만 아니라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던가 고강도 플라스틱, 그래서 최근 들어서 차량 경량화, 그다음에 조용한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사업 영향이 계속해가지고 확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향상 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동남테크라든가 금호 NT 이러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MVH코리아가 만드는 원재료들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소음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 가지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 좀 비싼 고가 자동차들 경우에만 관심도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중저가 차량 쪽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상당히 꾸준한 매출 성장을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신규 아이템,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음이라던가 차음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계속해가지고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러시아 루블화와 관련됐던 부분들이 작년 말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루블화 역시도 한 60불 루블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발생했던 러시아 루블화와 관련된 손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으로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다시금 좀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1,371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1,800억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이 달성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벤자민 그레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현재 평가받는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가치가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쌀 때 주식을 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안전마진을 가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 가격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가 좀 더 안정화가 되고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호전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기적인 목표가까지도 충분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요. 종목에 대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MVH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5,3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예, 바닥에서부터 3,400원 정도부터 5,300원까지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5,000원에서 5,6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밑으로 본다고 하면 뭐 기술적으로 한 20일 이평선의 지지 흐름을 또 나타나는 흐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고점을 지켜나가고 있는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가 그다음에 2차적으로 말씀드렸던 6,500원의 중기적인 목표가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뭐 한 14.5%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기업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낮은 주가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 한 14% 15% 정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4,170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 가격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당분간은 좀 쉽게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한 4,800원 이하에서부터 4,600원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정을 위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한 가격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H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시장에 계속해가지고 순환매가 발생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올해 연초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수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현대차라던가 기아차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엔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좀 받긴 했었지만 여전히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충분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권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했을 때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상승의 정상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수준에서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된 주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VH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인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GNC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화력 발전소를 짓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국가적인 부분으로 커다란 발전소를 짓거나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상당히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적인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흑자전환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정화를 공기업에 대한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어떤 발전소의 대규모적인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지적인 발전소들이 있죠. 그래서 동네에 가다 보시면 큰 아파트 단지 옆에 열병화 발전소라던가 혹은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처럼 필요한 전력량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쓸 수 있는 발전소들, 중소형 발전소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GNC 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일반 중소형 비상용 발전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용량 비상용 발전기,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비상용 발전기도 만들고 있지만 이 옆에 보시면 열병화 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가스 엔진과 터빈을 활용한 열병화 발전 시설과 관련된 사업부들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용량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 발전소, 그다음에 열병화 발전소에 대한 건설에 대한 증가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출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 비상 발전기 해가지고 나왔는 부분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GNC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가스 터빈이라던가 원자력 터빈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혹시라도 전력이 끊기거나 가동이 멈췄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야 되는 자체적인 비상용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비상용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다시 되판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얘기들하고는 그런 이슈들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용량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IDC 센터라던가 새롭게 건설되는 커다란 건물들, 그다음에 삼성이라던가 LG, 현대자동차 같이 커다란 어떤 대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축, 그다음에 증설을 할 때마다 GNC 에너지가 같은 발전기 회사들이 건설 사업부 쪽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는 또 비상용 발전기를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군데 정도를 또 이제 신규로 인수를 해서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또 영위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가지고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라던가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매출이 좀 늘지 않더라도 이익률이 워낙에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이 뭐 한 구역 또 하나 한두 구역이 또 늘어난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GNC 에너지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흐름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종목군들까지도 덩달아서 좀 조정을 받았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하셔서 오히려 주가가 좀 싼 국면에 있을 때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리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일반 비상용 발전기를 만들었었던 사업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IT라던가 R&D 센터 쪽에 쓰이는 비상용 발전기 시스템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오가스 발전, 그래서 친환경 발전과 관련된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보다는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IT, 그다음에 IDC 센터 뭐 이런 커다란 건물에 들어가는 대용량 발전기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꼭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에 대한 흐름들을 올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2013년도보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한 1,0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연속적인 성장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자체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뭐 74억의 영업을 기록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700억, 750억 정도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장의 평균 PER 한 10배수 정도를 적용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상 PER이 뭐 8배수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된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10,000원 정도를 또 넘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8,500원 정도 수준까지 가격적인 조정이 좀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실적에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형 IT 기업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라던가 뭐 다음, 그다음에 뭐 KT, SK텔레콤, LG U+, 이러한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건설을 계속해가지고 좀 늘려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소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이익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 확대,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뭐 대기오염과 관련된 관련주라던가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친환경 투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확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폐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메탄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이에 따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해외 시장 쪽에 또 진출을 하면서 국내 시장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한 한계,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한계 부분들을 다양한 판로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또 중남미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뭐 여러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신규 주택,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쇼핑센터라던가 쇼핑몰들, 대형 건설
그 건물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또 이에 따른 신규 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GNC 에너지한테는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충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목표 주가를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11,6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 예상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8,500원 기준으로 한 728억 정도의 어떤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 역시도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약간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 구간이었던 요 8,300원에서 8,500원 정도 구간, 요 구간에서 일단 하락에 대한 대동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뭐 거래가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하락했다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박스를 좀 그려보시면요. 9,500원에서 대략 한 8,500원 정도 구간 이렇게 지금 박스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저점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 있는 고점 1150원이죠. 이 구간은 돌파하는 데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실적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권리락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뭐 낮은 주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시장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라는 건 여전히 12,000원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늘처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목표 주가와 상대적인 이제 거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싼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가격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7,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뭐 3.4% 정도 뭐 손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약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저 부분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MVH 코리아, GNC 에너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두 종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은 앞으로 어떠한 성장 모멘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단기적인 조정이 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장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회사가 정말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기업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는 주가 수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다시 어떤 종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종목은 SFA네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IT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OLED에 대한 투자 확대 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SFA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SFA가 한 5만 8천 원 정도 거의 6만 원에 육박할 만큼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장비 업종 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비아토론이라던가 뭐 AP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높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SFA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쭉 올라놓은 상태에서 지금의 형태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연출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하단부에 있는 2등주, 3등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물류 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장비들, OLED라던가 LCD, 반도체, 뭐 태양광과 관련된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물류 시스템도 하고 있지만 뭐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뭐 자동화 창고 시스템, 그다음에 물류 센터 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과 연결되면서 국내에 대한 수주가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뭐 중국 기업들과 새롭게 수주가 나오면서 이러한 매출단이 계속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인데요. 공정장비 사업부입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OLED, 그다음에 LCD 뭐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장비 업종에서 상당히 따뜻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SFA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와 지속적인 어떤 장비 공급을 계속해가지고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BOE라던가 뭐 티안마 뭐 이런 업체들로 계속해가지고 확대되면서 지금 SFA가 하고 있는 물류사업부 플러스 공정장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전망이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수년째 좀 정체기를 겪고 있었던 흐름들이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플렉서블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SFA 같은 경우에 좀 주가 흐름을 나중에 좀 보시면 좀 정확하게 가격적인 지지단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을 좀 거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 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적이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인 투자자들한테 또 실적이 확인되면 또 기업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작업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측면이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7,800원의 매출액이 나왔다가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800억 정도 근접하는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일단 SFA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하향 곡선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러한 경우는 연속적으로 다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매출이라던가 그 외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죠. 매출액이 좀 매출단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SFA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4년도 전반 산업인 LCD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OLED를 만드는 회사들 자체가 투자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었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어찌됐든 한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라던가 그
순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체는 안정화되고 오히려 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업황 자체가 둔화되고 실적이 성장의 사이클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낮은 위치까지 하락을 됐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새롭게 성장되는 모습으로 변해지는 사이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분기가 가면 갈수록 매출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분기단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사이클은 더욱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의 OLED 투자 최대 수혜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워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SFA가 차지할 수 있는 OLED, 그다음에 LCD, 특히나 이제 중국 BO에서 얘기했었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SFA라던가 다른 기타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014년도 시작이 될 때 2013년도에서 넘어왔던 수주 잔고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서 넘어왔던 수주 잔고가 63% 정도 증가를 한 상태로 새롭게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서 2014년도보다 확실히 2015년도에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을 하셔가지고 저가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물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정체되는 국면들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에 따른 신규 수요들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새롭게 물류 장비 사업,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물류 창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셨겠지만 작년 2분기까지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였었다가 작년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간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기저가 발생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상향 곡선 자체는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회사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현금성 자산 자체가 3,500억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매출이 조금 둔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SFA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FA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할 당시에 주가가 약간은 좀 올라 있는 구간에서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방송상의 수익률에서는 소폭 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 플러스를 계속해가지고 좀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자체가 3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4만 원이죠. 4만 원 초반 구간에서 이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큰 저점 이탈 없이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지금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짧게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이렇게 박스를 형성해 놓으면서 그 하단부, 상단부의 지지를 정확하게 맞춰 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FA 같은 경우 오히려 한 52,000원 이하,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사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우상향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이었던 57,500원 정도는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조 2천억 정도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산해봤더니 대략 중기적인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5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장중에 밀렸다가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한 5만 1,000원 정도에서 그 정도 수준은 계속해가지고 좀 지켜나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그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좀 쉬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SFA까지 우리가 이제 그 세 종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 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나치게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다음에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좀 편향돼가지고 일부 업종, 일부 테마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의 어떤 편향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모습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제대로 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FA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다음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스로텍을 다시 한번 탐방을 다녀왔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맥스로텍 대구 공장에 내려가서 맥스로텍이 정말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제가 들었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 흐름으로서 지금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맥스로텍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100%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이전에 주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탐방을 했었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실적이라던가 회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연속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고 1분기에서 한 4월 이제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간 이제 과도기 정도에 있을 때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을 산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좀 따뜻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맥스로텍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맥스로텍은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밀링 머신, CNC 선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무선 겐트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의 필수적인 이송 장비를 만드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09년서부터는 과거에 이제 맥스로텍 자체가 워낙에 뭐 공작 기계 선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그러면 맥스로텍에서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공정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엔진 블럭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사업적인 영역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12년도 상장을 할 때 공모가가 7,000원 정도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6,000원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2년 상장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공모가를 하회한 수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었던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1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매출적이라던가 어떤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겐트리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의 엔진 실린더 부품이라던가 실린더 블럭, 실린더 헤드 뭐 이런 쪽 사업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공정 자동화에 대한 부분 겐트리 로봇을 지금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번에도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이제 공장을 직접 봤었는데 그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맥스로텍에서 만들고 있는 엔진 부품, 엔진 실린더 블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맥스로텍에서 하고 있는 겐트리 로봇 시스템을 고스란히 갖다가 그 안에 이제 공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설비 투자가 진행될 때 뭐 추가적인 고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동차에서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들한테 외주적인 제작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실린더, 그다음에 엔진 실린더 헤드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특히나 블럭과 헤드를 두 가지 아이템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맥스로텍이 거의 유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3D 프린터와 비슷한 모델로 PKM이라고 하는 새로운 밀링 머신, 선반과 관련된 제품을 또 만들어 놓고 새로운 또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형태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올해까지도 안정적인 성장이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매출이 좋아지면서 새롭게 또 주가의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자동차, 이런 그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생산 기지를 계속해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출로 잡혀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년도에 이제 수주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지만 지날수록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확인됐던 것처럼 자동차 엔진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엔진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서부터 계속해가지고 공장에 대한 증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새롭게 엔진 쪽과 관련된 그 매출 단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제 올라서는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큰 폭의 성장을 좀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수주 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한 변동이 이렇게 크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엔진 부품, 특히 이제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늘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한다면 변동 없는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회복되는 첫 번째 이제 원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의 사이클로 진입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고수익을 노리실 수 있는 가격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이다. 워낙에 좀 작은 기업입니다. 뭐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목표 그 시가총액이 한 32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한 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 50%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자 목표가는 6,2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무상증자가 발표되면서 6,200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가는요 8,750원으로 대폭 상향을 해서 그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4,400원, 기존에 매수했었던 가격권에 대한 부분들 유지하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로텍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은 좀 눌리는 국면에 진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무상증자라는 어떤 호재성 재료가 노출되면서 6,2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국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맥스로텍 역시도 이렇게 우상향되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은 여기 거래가 어느 정도 터지면서 고점에서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무상증자와 관련됐었던 단기적인 이슈가 노출되면서 나타났었던 흐름들이었었고, 회사의 본질적인 흐름들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 가격이라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 나가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달성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그 한 종목 정도가 더 있는데, K맥에 대한 부분들 짧게 차트로만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맥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지난주에 방송을 드리고 나서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하는 저점과 고점이 높여지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부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낮은 주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요.
과거에는 2만 원이 넘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KMX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쪽 증권사라던가 기관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업황과 관련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중국 쪽이라던가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하게 과정으로 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KMX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서부터는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겠지만 뭐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바닥 저점에서부터 이 정도 뭐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기업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매출 성장, 그다음에 기업이 안정화되는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M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방송을 말씀드릴 때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죠.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뭐 손절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손절가는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6,2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분명 중장기적인 그 기업에 대한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12,000원에 대한 목표 주가 이상권까지도 주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AS 그다음에 리뷰를 다 해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목요일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리노스라던가, 뭐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뭐 MVH 코리아, 맥스로텍 같은 경우 사실 1차적인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었던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무료 강연회나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모 종목이 어떤 그 악재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주식을 사시기 전에 기업에 대한 가치, 단순히 기술적 분석 혹은 차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아까운 돈을 이 주식에 그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기업에 적정한 주가는 얼마이며 과연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제대로 된 가치에서 평가가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대부분의 종목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제가 실제 회사를 탐방을 해보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회사를 또 탐방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제가 발굴하고 발로 뛰면서 찾아냈던 기업들은 분명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측면들 잘 고려하셔서 너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반식 플러스 시즌2 그다음에 시즌3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많이 방송을 하고 여러 기업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대박 플러스 시즌3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업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였습니다.